아리아리랑 슈리슈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저씨고 아라리가 났네. 성담리 근말엔 최선 팔국창 성공리 서당골에 안교문 성상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저씨고 아라리가 났네. 이려다 오르야 남마구리 내려 구멍구리 너해바다가 줄러. 안녕하세요. 네, 지난 여름에 이렇게 굉장히 더웠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그 전반기를 끝내고 이제 후반기로 오늘 들어가는데 원래는 이제 저희가 4월달에 산불이 나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이게 전반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오늘 제가 어제 특별히 선생님께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과거 그 시험이 뭐 식년시다, 무슨 별시다, 뭐 중광시다 이런 거 막 나오고 그 다음에 벼슬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비문 같은 걸 보면은 거기 뭐 행 뭐라고 쓰고 뭐 수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결성의 수령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게 6분인가 7분 나오죠? 예, 7분. 네, 7분. 네, 그래서 이거를 그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거를 다 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비극적이고 비운이고 참 너무 안타까운 분들만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선생님께서는 강의를 하시고 한 1시간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질문할 거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선빈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편하게 이제 들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2달 만에 또 뵙게 되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뵙는 것보다 2달 만에 뵈니까 또 반가움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결성에 관한 이야기 4번째 이야기인데요. 네, 제가 그동안 이제 지난 첫 강의였던 5월달 강의에서는 결성 고을의 역사와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달에는 바로 이 결성 관아 중에서도 바로 이 동원에서 근무를 했던 조선시대 결성 수령들 중에서도 조선 전기의 결성 고을의 수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선 후기 결성의 수령에 대해서 지난 7월에 명단을 뽑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결성 현감에서 알려진 바가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한 170여 명 명단을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개략적인 분석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러한 말씀드렸던 조선 후기 결성 현감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근무를 했는가 이것을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170, 80명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을 다 얘기하다 보면 뭐 밤새워 얘기해도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한 7명 정도만 뽑아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지난 7월 달에 결성 고령 수령 중에서 가장 젊었던 수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나이가 많은 상태로 이곳에 오신 분은 누가 있을까? 이제 65세,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나이를 따지는 한국 나이입니다. 65세 결성 고래 수령으로 부임한 사람이 3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이의웅의 노익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65세면 뭐 요즘에는 60대가 청춘이죠. 그런데 수백 년 전에 그 조선시대에 60대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70이 되는 것은 뭐
저 공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래이라고 이제 아주 이제 옛날부터 아주 드문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의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60세만 넘어도 환갑이 쉽게 맞이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 조선시대. 그런데 환갑, 진갑 다 지난 65세라고 하면 노인 중에 노인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 400여 년 전에 바로 65세의 나이에 1626년인데요. 그때 이 결성 현감으로 부임한 이의웅은 어떤 인물인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의웅은 이제 조선 후기에 결성 현감으로 부임한 사람은 다 그 당시에 문과 과거 시험에 급제한 인물들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의웅은 과거에 급제하기는 했지만 가문은 좀 한이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과거 시험에 생원 3등 12위로 광해군 때 광해군 4년에 입격을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 이미 이제 51살이었어요. 51살.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을 볼 때 보통 생원이나 진사, 정기시험은 3년에 한 번씩 보는데 정기시험에서 합격자가 100명을 뽑는데 그 중에 성적이 우수한 5명을 1등 합격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25명을 2등, 그리고 생원이나 진사의 경우, 그리고 나머지 70명을 3등으로 합격했다. 그 당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문과나 무과 같은 경우는 문과는 이제 정기시험에서 33명을 뽑았고 무과는 28명을 뽑았는데 문과 이 경우 33명 중에 성적이 우수한 1, 2, 3등을 갑과라고 했어요. 갑과. 그 다음에 4등부터 7명을 을과, 그리고 나머지 하면 10명이 빠지죠. 33명 중에 23명, 아니면 뭐 33명이 아니라 34명, 35명, 뭐 50명을 뽑을 때도 있는데 어쨌든 나머지 그 외에 10등 안에 들지 않은 나머지 11등부터를 병과 급제라고 했는데 그래서 갑과 급제, 을과 급제, 병과 급제자마다 그 사람이 받는 그 관직이 달라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갑과에 급제한 세 사람 중에서도 바로 수석을 차지한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장원이라고 그러죠. 뭐 장원랑을 줄여서 그냥 장원 그러는데 그 다음에 2등으로 급제한 사람, 그 사람도 갑과 2등이죠. 2등으로 급제한 사람을 방한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3등으로 급제한 사람을 탐하라고 했는데 1등으로 급제하면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에 육품 실직벼슬을 줬어요. 그 다음에 2등으로 급제하거나 3등으로 급제합니다. 2등, 3등은 7품 실직벼슬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등부터 7명은 8품, 정팔품 품계만 줬어요. 실직벼슬 안 주고 자격만 주는 거죠. 관계만 주는 거예요. 품계. 그 다음에 나머지 23사람은 정구품 품계만 줬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적으로 급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이의웅은 51살에 과거에 급제를 이제 생원에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문과에 급제하는데 63세 때입니다. 12년이 지나. 근데 사실은 문과에 급제하기 전에 이의웅이라는 이 인물은 이미 광해군 10년, 그러니까 6년 전에 문과 시험에 이미 합격했었어요. 문과를 시험을 볼 때 초시, 복시, 전시가 있는데 문과 시험은 초시는 처음 보는 시험은 이제 뭐 되게 여러 군데서 보죠. 지방에서도 보고 한성에서도 보고 또 성균관 안에서도 봐요.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서 본 합격자들이 그 다음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200여 명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두 번째 보는 것은 서울에 한 군데서 모여서 봐요. 그걸 이제 복시라고 하죠. 그 복시에서 사실은 33명을 뽑아요. 그리고 그렇게 뽑은 33명이 그 다음에 임금님 앞에서 마지막 보는 시험, 그걸 이제 전시라고 하는데 전시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때는 되게 무슨 대체문 같은 거 이런 걸 쓰게 되는데 그런 것을 요즘 같으면 논술시험이에요. 시사와 관련된 논술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본 그 시험 답안지를 채점을 해가지고 종합해서 석차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앞에서 시험을 보는 전시 마지막 시험을 보기 전에는 석사는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33명 합격자들이. 그다음에 석사가 임금님 앞에 전시에서 보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광해군부터 복지까지 합격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과거 시험에 관한 부정이 이제 사례가 그때 발생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흔히 이제 7대문의 기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관 그 당시에 이제 그 한양의 세노가 자제들이 시험 감독관 시관과 짜고서 이 시험 문제를 요즘 같으면 유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들통이 났죠. 그래가지고 이 과거 시험 자체에 전시를 보지 못해요. 합격자를 뽑아놓고 그 이제 전시 임금님 앞에서 마지막 시험에서 석사를 정하면 끝나는 건데 이 전시를 보지 못합니다. 무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강해군 그 13년에 그러니까 복시 합격한 거예요. 이 이용은. 그러니까 이미 합격을 해서 마지막 석차만 정하는 이유가 남았는데 그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강해군 13년에 이제 오리의 풍설이라고 해서 이 당시 거기 자료에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유희량의 아들 문화유씨 뭐 이들이 이제 실권 장악고 있을 텐데 이들이 이제 대거 이제 여기 합격을 하고 거기에 얽혀 있는 이제 어쨌든 부정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전시까지 다 봤는데 마지막 합격자 발표를 해야 되죠. 그걸 방방이라고 하는데 합격자 발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취소가 된 거죠. 이 두 시험이 광해군대 취소가 된 두 시험이 있었는데 자, 그럼 이제 거기에 얽혀 있는 부정 행위가 이루어진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이 있지만 정당하게 시험 보고 실력으로 합격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너무 억울하죠. 그런데 인조반정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그 문제가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그들 중에서 그러니까 두 차례 과거 시험에서 합격자들 중에서 그 정당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람들을 추려내가지고 그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거기서 일부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는데 거의 그 전시만 본 거죠? 그렇죠. 그때는 전시만 본 거. 앞에서 저기 한 번은 복시까지 봐서 이미 실질적인 합격자가 된 거고 한 번은 전시까지 봤지만 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들만 모아가지고 시험을 봐서 공도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쓸만한 인재를 가려내는 그걸 인조반정 이후에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이 시험에 이 시험조차도 이 이용은 응시를 못했어요. 왜? 그때 상중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상기에는 아무것도 활동 못하잖아요. 요즘에야 뭐 상기에도 다 하죠. 상중에서도. 그러나 이 조선시대는 그 상을 당하면 모든 사회활동이 중지되는 거예요. 벼슬 하던 사람은 사직을 하고 돌아가서 부모 상을 치러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던 사람도 학교에 나가서 공부 안 했어요. 상중에. 그랬는데 이 과거시험을 볼 수가 없죠. 너무 아깝잖아. 그랬던 인물이 2명 있었다고. 승정원 얘기. 아까 이 자료도 다 승정원 얘기를 찾아서 제가 정리한 겁니다. 대본이. 근데 승정원 얘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깝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루어지는 식년시에 전시만 보도록 했어요. 이분들. 그러니까 전시만 보도록 한 거니까 복시까지는 다 면제가 된 거죠. 이미 합격된 거죠. 전시만 보도록 해가지고 과거에 급제했는데 그게 몇 살이에요? 63세. 이게 참 억울하죠. 근데 그하고 되면 64세 이제 성균관 전적에 계속되고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급제한 2년 된 65세 여기에서는 현관 오셨는데 근데 이제 그 65세면 뭐 눈도 침침하고 뭐 잘못하면 사회분들도 잘 못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도 이제 그 조정에서 막 몰라하는 거래요. 그 60에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수령을 제대로 하게 되면 어쩌네 하는데 어쨌든 이때 민주가 딱 거절하고 임명을 해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6개월 정도 아마 현감을 근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어쨌든 그 6개월 현감을 근무했는데 이번에 아마 모든 저기는 현감이라고 이제 벼슬을 하지 최종 벼슬이 이제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인 전라도 영광으로 돌아가 이제 사는데, 근데 이분이 또 그 이에 80살이 돼가지고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쭉쭉 상소문을 올려요. 80살에 참 요즘에도 80살에 춤 있는 분이 흔치 않은데 80살에 상소문을 작성해서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인주가 감탄을 해가지고 특별히 당상관에 임명하라 해가지고 당상관 벼슬을 받아요. 현감은 이제 중육품 벼슬이니까 당상관은 정삼품 통정대로 이상이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관직을 준 건 아니고 품계만 주셨지만 어쨌든 이분의 그 모든 이력에는 이제 당상관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재미가 있었던지 어쨌든 품계만 준 게 아니라 첨지 벼슬을 제수하는 첨지 시지직은 아닌데 첨지는 어쨌든 명예직이죠. 첨지 벼슬을 제수 받고 그리고 또 2년 후에 다시 또 상성을 올리신 82살까지 그렇게 올리셨던 분이고 그리고도 또 7년을 더 살아서 87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전에 계신 분 중에 80살 넘으신 분이 있어요? 네. 이게 본인 그 구수해가지고 50회씩 했다는 사람하고 비슷한 건가? 그죠?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시사적인 문제도 잘 모르겠고요. 평소 계속해서 이 사람 과거 보다가 인생 가지고 넘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에도 뭐 60대의 과거의 급자, 뭐 벼슬길에 잠깐하고 80대에도 나라 걱정을 해서 상소문을 올리는 이런 정도의 노익장을 과시했던 분이다. 총기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예, 뭐 우리가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도 인생은 굵고 짧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엔 많이 바뀌었대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간을 들어도 길게 살자.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예, 그렇죠. 궁극적으로 인생의 승리자는 살아남는 것이다. 뭐 이런 그 이미 400년 전에 그런 조언을 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 사례로 이분도 이제 그 65세 여기 결석 현감 오신 분이 또 다른 노익장 안현석인데요. 이분은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난 후 인물입니다. 이분은 또 조금 달라요. 22살에 생원이나 진사에 동시에 합격을 했어요. 생원시하고 진사시는 어떻게 달라요? 생원시는 되게 그 경전 이제 주로 경전에 관한 지식을 테스트하는 거고 진사시는 이제 주로 요즘 같은 글짓기죠. 논술이나 글짓기 이런 거 잘하는 거. 이제 그걸 이제 테스트하는 건데요. 어쨌든 식년시에서 생원 3년에 한 번씩 뽑는 식년시에서 생원 100명, 진사 100명을 뽑았는데 그게 이제 같은 해 실시가 되죠. 날짜만 달라요. 시험 보는 날짜.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응시해서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이분은 두 가지 시험에 다 합격했어요. 22살. 대단한 숫자 아니에요? 대단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해에 이 양반 아우인 안노섭도 생원시에 또 합격을 했어요. 아마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사람 아버지는 기분이 어땠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아들이 그냥 동시에 이렇게 천재죠, 천재. 사실은 그런데 이제 되게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좀 게으르죠. 예? 그러니까 이 인생이 아주 거의 공정한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생원이나 진사가 되면 이제 성균관에 가서 이제 입학을 해서 거기서 공부할 자격을 얻는 건데 이분은 성균관에 열심히 가서 출석을 안 한 것 같아요. 성균관에서는 성균관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 있어요. 원점 300을 채우면. 그러니까 성균관에 가서 식당 앞에 도기가 출석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먹으러 들어갈 때 자기 출석부에다 점을 찍고 저녁 먹으러 들어갈 때 출석부에 점을 찍으면 그게 원점 하나예요. 그럼 하루를 성균관에 머물면서 공부를 했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낮에 낮잠을 자는 뭐 하든 그건 관계없이. 그러니까 밥 먹는 게 중요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그걸 원점 300을 채우면 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관시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그들이 주어지는 시험들이 있는데 이분이 그 과거 시험을 봤는데 원점 300을 채우지 못했다고. 거기서 이제 그 명단에서 뽑아버린 일이 그게 생원 진사에 동시에 입격하고 나서 얼마가 지나서 오냐면 7년이나 지난 후에 그는
관시에서 그렸으니 별로 부지런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옛날에 그 성균관 앞에가 지금은 이제 그 명륜당이 도로가 돼 있잖아요. 예. 옛날에 하천이었었거든요. 예. 다리가 예. 위에 가운데 있었는데 그 옆에가 주막이 많았어요. 그래서 술 갖다 넘기고 술 먹고 오고 유생들이 술 그거 많이 먹고 예. 술 먹고 뱉지만 예. 나서 뭐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거기에 저희 그 관심을 못 받는데 그 다음에 44살에 이제 문과에 급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급제했을 때 성적이 또 대단하죠. 31명의 합격자 가운데 사무이라고 하는 갑과 사무이. 이게 탐화 아까 말씀드렸죠. 갑과 1, 2, 3등 중에서 1위가 장원, 2위가 그 방한, 3위가 탐화 이렇게 부르거든요. 대충은. 그러니까 3등으로 44살 했으니까 뭐 다소 뭐 게으른 것 같긴 하지만 머리가 아주 녹슬고 나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어쨌든 대단히 머리가 좋으신 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22살에 생진 양시에 입격한 수재에서라 47살이 이르러서야 처음 이제 여기 결승 현각. 그럼 그동안은 뭐 하셨대요? 20년 동안은? 계속 술 드셨나? 뭐 그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뭐 술을 좋아하면 술을 드셨을 테고. 근데 어쨌든 47살이어서 이제 처음으로 종류품 현감 직무를 다른 곳에 현감 직무를 맡았었고 바로 그 결석에 오실 때는 65세에 여기 그 현감을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성 현감으로 올 때 이분이 그냥 온 게 아니고 임금에게 문민관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상소문을 막 올렸어요. 임금 근처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임금이 특별히 네가 가서 한번 이제 열심히 한번 그 문민관을 해봐라 해서 아마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여기 와서 6개월 만에 양산 군수로 또 승진돼서 옮겨갑니다. 한 6개월 머물렀는데 아마 여기에서 치적이 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이제 이분인데, 근데 이분이 안현석이라는 이분은 양산 군수로 가서 거기에서 근무 성격은 평가가 아마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뭐 국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여기에 어사로 다녀온 박문수의 장기에서는 아주 좀 폄하가 되어서 올라갑니다. 별개 노사로 갔다가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69세 되는 영조 6년 시기에 실록 기사에서는 이분이 진주목에 유배가 있어요. 69세. 65세 여기 와서 계속 연금을 하셨던 분인데 어쨌든 양산군으로 갔다가 그 위에 이제 뭐 어떻게 걸려가지고 진주에 유배가 있었는데 69세. 근데 그때 이제 이분의 어머니가 이제 89세 되신 어머니가 계셨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효도를 잘해야 나라에도 충성한다. 이런 생각을 화가오이국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집안을 잘 다스려야 나라도 뭐 제대로 벼슬하고 태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유교적인 어떤 덕목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어머니 노모를 잘 동양하라고 유배지를 옮겨줍니다. 안동에서 그 근처 예안현으로 옮겨지는데 어쨌든 이 시기에 마지막 수령을 하실 때 좀 탐량죄 그러니까 좀 뇌물 같은 거에 좀 받고 이런 것과 연루되어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유배로 갔다가 뇌물을 받는 건 아니고 이제 관가에 있는 이 창고에 있는 그 곡식을 이제 뭐 좀 자의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22살에 해서 40대에 갔잖아요. 이제 그동안 술 드시고 그래가지고 성인관에서 못했으니까 거기 가서도 그거 빼가지고 그냥 쌀하고 술하고 막 바꿔 먹고 있었는데. 확인은 안 되지만 그런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이분에 대한 평가가 실록에 그렇게 나와요. 보기에는 지혜로운 듯 한데
관아의 창고는 채웠지만 크게 탐구하다. 그러니까 뭔가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죠. 약주를 드시느라고 욕심이 있었던지 뭐 다른 욕심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분이 안현석이라는 이분이 여기에 그 6개월 근무하시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차례로 이 결성 안현석 이후에 6분은 계속 이어서 결성 현감 오신 분들을 한번 뽑아봤는데 한선기라고 하는 분이 결성 현감으로 왔는데요. 이분은 그 온양별과를 통해서 벼슬길에 나온 분이니까 이 한선기 온양별과는 온양의 그 당시에 이제 임금이 온양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온천에 좀 효과를 보고 그러면 이제 별실을 보는 거죠. 온양 그때는 이제 온양이나 충청도 사람을 대상으로 그 시험을 보는데요. 어쨌든 그 온양 출신이에요. 그래서 온양별과를 통해서 벼슬길에 나아가는데. 그런데 영조 3년에 이 결성현감으로 재임하고 있던 영조 3년에 이 지역이 이제 내부 이 지역이 바닷가에 가까우니까 해산물을 왕에게 이제 진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소라젓을 진상을 했는데 이 4월이면 5월분으로 진상한 거죠. 사실 요즘에는 5월이면 그렇게 덥지는 않은데. 옛날에 이 4월, 5월 할 때 이거 5월은 그게 6, 7월 되죠? 예, 음력을 5월이니까 조금 더웠을 거예요. 근데 이 진상에서 올라간 5월분 그 소라젓이 심하게 부패되어서 색도 변하고 악취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그 진상을 맡고 있는 여러 군데 수령들이 한꺼번에 이때 거기 경책이라거나 정신차립으로 막 후집는 그런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때 그 당시에 이 지역 충청 감사했던 권천이 올린 포편에서는 정사는 비록 평범하나 비방하는 말은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가를 받았는데,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포평은 이제 중부에 둬야 하는데 상부에 뒀다가 충청 감사가 탄핵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아주 결정적인 어떤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뭐냐면 조선시대 때 그 지방고을 수령들은 그 고을의 그 장정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군 복무를 할 대상들이죠. 군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원을 배정을 해갖고 이렇게 뽑아서 돌려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장정의 아약을 충족시키는,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때 군 복무 나이는 16세부터 59세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군역을 지게 돼 있는데, 그런데 16세가 안 되고 15세 이하를 집어넣으면 이제 그들을 아약이라고 해요. 아약, 어린 아약. 그 아약을 거기에 충족시켜 명단에 넣는 거죠. 그게 나중에 대통령이 났어요. 어린아이 야자에다가 이제 약할 약할 약자니 유아. 아약. 그래서 결국은 이걸 이제 처벌을 받죠. 이 결성행동에 물러난 이후에 온양에 가 있는데 의금부에서 나장을 보내가지고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이제 곤장 80대를 장 80대를 맞아야 될 죄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장을 직접 장 80대면 엄청난 거예요. 그 나이에 이게 맞다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장 80대 맞는 것은 면제받고, 그리고 대신 속전을 내고서 이제 풀려나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결성행동을 지낸다가 한 그 일을 가지고 처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한선기 후임으로 온 사람이 영조 3년 51세로 부임한 이주삼인데, 이분은 참 불쌍한 분이죠. 이분은 이 양반의 과거 급제자의 명단인 박목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들의 과거 무슨 벼슬이나 이런 건 수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데 승정원 일기에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평하고 있냐면, 그의 가문이 호남의 사족 집안인데 교서관에 분과하는 데는 적절치 않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조선시대 이제 문과 시험에 급제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갑과 세명, 장원,
그다음에 방한, 탐화 1, 2, 3등은 실직 벼슬을 줘요. 근데 나머지는 나머지 23명은 을과 병과, 그래서 나머지 23명은 실직 벼슬을 주는 게 아니라 품계만 주거든요. 정팔품과 정품품 품계만 주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인턴에 해당되는 번지로 이제 3관에 배속이 되는데, 그게 승문원, 성균관, 교소관 이곳에서 가서 거기서 이제 수습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좀 그 주위에 거기서 원래는 이제 수습 생활하는 그 성적을 평가 받아가지고 실직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뭐 세상이 그런가요? 자기 뭐 삼촌이나 누가 영의정이라도 하고 있으면 거기서 뭐 한 보름 만에 이제 실직을 하겠죠. 이제 그런 뭐 일들이 생기는데, 근데 이 3관 중에서도 가장 그 당시에 실력 있는 사람들, 똘똘한 사람들이 배속되는 게 승문원이에요. 승문원에서는 뭘 하냐면 외교문서 작성을 여기서 하거든요. 승문원에서. 그러니까 그거부터 실습하죠. 그러니까 승문원에 배속돼서 근무를 해야 그 다음에 요직에 나가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에 배속이 되는데, 성균관은 되게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제 성균관에 많이 배속이 돼요. 왜냐면 성균관에 거기 공부하고 있는 생원지사 로서 이제 아직 문과에 급제하지 않은 그 학생들, 이게 뭐 어쨌든 그들을 거기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겸해서 어쨌든 성균관에는 아주 어린 녀석이 가서 하면 말 듣겠어요?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번 30대, 40대도 막 있고 그런데 20대가 거기에 배속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성균관에 대해서는 조금 나이가 있는 사람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그냥 성적까지 뛰어나지 않으면 교서관에 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서관은 뭐 하는 거냐? 소도시 때 이제 나라에서 책 만드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열심히 앉아가지고 이제 뭐 교정이라고 봐야 되죠, 처음에. 근데 이제 처음에 교서관에 배정이 됐는데 이제 그것이 논란이 되는 거죠. 아니 그래도 이 사람 집안이 괜찮은데 교서관에 보내면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아마 그 다음에 성균관으로 보내주고 그랬는데, 이분이 어쨌든 그 이후에 이두삼은 나중에 이제 경종 때 이제 양산군수에 제수돼서 부임을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49살 때인데요. 이때부터 이분의 보내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안주 장령 사안부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탄핵 기사가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이두삼은 이제 그때 양산군수 근무했다가 파직당하고 그 자리에 8조입니다. 파직당하고, 그러고 이제 자기 고향인 그 전라도 한평으로 갔다가,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그때가 막 이제 영주 초에 전국적으로 기근이 아주 심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 고을 수령들이 기근이 심하고 그러면 이제 관국을 내다가 이렇게 뭐 진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곳 수령이 한평 수령이 이두삼이 아마 잘 살았나 봐요, 집이. 그러니까 이두삼 집에 사고 집안에 창고를 뺏어다가 이렇게 진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영문에 막 그걸 가지고 막 이두삼이 호소를 하고 그러니까 군병을 보내가지고 수령이 이두삼 부모님 조상 묘에다가 울타리를 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원래 이제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주인을 유배 보낼 때로 가장 극한 유배가 이제 울타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리 안치라고 하는 거죠. 위리 안치. 그럼 그 안에서 밖에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신 조상 이두삼 조상 산소에다가 수령이 울타리를 쳤다. 그건 수령이 횡포죠, 횡포. 물론 그렇다고 귀신이 못 나오지는 않겠지만 수령은 횡포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문제가 되고 막 이래가지고 조정에서 논란이 돼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양쪽 다 처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한평 군수는 파직당하고, 그리고 이두삼도 여기 삭제.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조정에서 막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제가 8쪽, 9쪽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양쪽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수령이 한 짓은 이건 참으로 해괴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살아있는 사람도 울타리를 치는 거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쉽게 아니 돌아가신 불묘에다가 묘소에다 울타리를 쳤다니 이게 말이 되냐 뭐 그런 논의를 하고 유교사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두삼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개인의 재산을 아끼지 말고 나라가 흉년이 들었을 때 내야 되는데 이걸 그 자기 재산 아끼느라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진율에 썼다고 그뭐 의에다가 손장을 내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러면서 두 사람 다 어쨌든 그 처벌을 받았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 또 결선을 나중에 복수때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종육품 문관이 오는 자리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닿네 아리랑